우리는 디저트 영역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요즘은 세이보리 제품이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이보리 제품은 조금 짭짤하거나 그런 요리 재료들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구운 과자가 엄청 인기가 많아지면서 세이보리 재료들을 활용해서 짭짤하고 매콤한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와인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수제 맥주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안주 개념으로 디저트류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도 새로운 구운 과자 샵들 메뉴를 보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제품 구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세지가 들어간 휘낭시에부터 살라미, 초리조, 이탈리안 햄, 여러 가지 치즈까지 듬뿍 올려진 그런 마들렌이나 스콘도 많이 판매되더라고요. 오늘은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와인이나 맥주와 함께 드시면 잘 어울릴 볶은 쪽파 치즈 스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이 제품 개발하는 동안에도 이 쪽파만 볶으면 배달 오신 아저씨들이 저희 다 부러워할 정도로 다들 향에 취해서 배고프시다고 했던 그런 스콘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우선은 당연히 메인 재료인 쪽파 먼저 볶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쪽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한 0.5cm 정도 조금 작은 사이즈로 잘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볶은 쪽파를 이용해서 우선 후라이팬에 볶아보도록 할게요. 불을 먼저 살짝 켜셔가지고 예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 없이 볶을 거여가지고 뭐 다른 카놀라유나 이런 오일 같은 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가볍게 쪽파의 어떤 수분을 조금 날리면서 약간 로스팅해서 그런 향을 좀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너무 센 불도 아니어도 좋고 바로 넣고서 볶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손으로 지금 만져도 만질 수 있는 그런 온도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살살 볶아주시는데 너무 자주 이렇게 저어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볍게 살살살 볶아주시고 결국 열이 전도돼야 수분도 좀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예열이 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저는 불을 좀 세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런 치식하는 이런 소리가 나면 불 조금 줄이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양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 이제 제대로 이제 볶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수분을 조금 날려주시는데 수분을 너무 많이 날려도 쪽파 향이 다 없어져서 제품하고 나면 쪽파의 느낌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볶을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살짝 끝에가 약간 노릇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상태까지 살짝 볶아주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는 좀 오븐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오븐에서 좀 구우면 안 되나 하지만 오븐에서 저희가 해봤는데 향이 없어지더라고요. 저희가 다 해봤는데 그거는 좀 향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좀 스콘 반죽은 대량 가능하니까 반죽할 때 바로 볶아서 좀 식혀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그 반죽 안에 향이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 미리 너무 볶아놓은 걸 쓰시는 것보다는 바로 볶아서 스콘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스콘 보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볶아주도록 할게요. 수분이 지금 조금 날아가면서 애들이 조금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만 더 볶아줄게요. 지금 아주 조금씩 살짝 갈색이 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날리면은 사실 향이 조금 더 진해지고 우리가 어떤 수분이 많은 이런 야채들이나 과일들을 넣을 때는 수분을 좀 날려서 조절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서 오븐에 굽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볶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재료 특성이나 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색깔이 나는데 진짜 조금만 더 맛있게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벌써 향도 달라요. 향이 그 로스팅된 파이 향이 확 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약간 노릇노릇하게 지금 갈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요 정도까지만 하면 바로 불 끄시고 이쪽에다가 옮겨서 바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맛있게 볶아진 쪽파를 지금 이쪽으로 옮겨서 좀 식혀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콘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반죽이기 때문에 뜨거운 걸 넣으시면 버터가 다 녹거든요. 그래서 살짝 펼쳐가지고 미리 완전히 다 식힌 상태로 준비하시면 돼요. 상온으로 식혀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게 펼쳐서 준비해주시고 지금 저는 한 배니까 조금이지만 반죽 많이 하실 때는 많이 한꺼번에 하셔서 식혀서 반죽 많이 대량 생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쪽파를 이용해서 그럼 스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렇게 준비된 쪽파를 이용해서 스콘 반죽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콘 반죽은 우선 기본적으로 버터도 들어가고 다른 재료들이 다 같이 그냥 볼에다가 계량을 해주시면 되는데, 버터가 다 녹지 않게 갈아주면서 그 버터의 어떤 결을 그대로 살려서 제품을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요. 사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버터를 쌓아서 눌러주면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그 버터 텍스처 그대로 살려서 아주 가볍게 만드는 스콘 반죽이에요. 그래서 버터가 너무 녹지 않게 작아지지 않게 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를 전체적으로 쿠키 만드는 것처럼 다 풀면서 섞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재료를 살려서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갈아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넣기 전에 이 베이스 재료가 다 무조건 차게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제 수분 재료도 빼고 나머지 베이스 재료들은 다 차게 준비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냉장고에서 차게 준비한 재료들을 다 푸드 프로세서에 넣어줬어요. 저는 이런 거 갈 때 냉장고에 미리 준비 안 된 재료는 절대 갈지 않아요. 항상 계량하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미 차게 다 준비되면 그때서 푸드 프로세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뚜껑을 닫고 한번 갈아보도록 할까요? 이 볼은 다시 쓸 거라 그냥 옆에 두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짧게 끊어주면서, 그리고 내가 이 기계의 어떤 속도나 성능을 잘 모르실 때는 항상 번거로우셔도 열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버터를 작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너무 갈렸을 때 곱게 갈아지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다 하시고 미리미리 다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아직 조금 큰 버터도 있고 아직 조금 작아진 이런 버터들도 있는데 조금만 더 갈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죽이 차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마찰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죽 많을 때 너무 많이 갈다 보면 그 버터에서 수분이 배어나오면서 오히려 너무 뭉쳐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글루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재료 차게 준비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갈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조금씩 갈죠? 제가 2번씩 갈았어요. 왜냐면 이 버터는 너무 작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해주고 지금 여기다 우선 옮겨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에다 여기다 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넣어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야 생각보다 좀 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과하게 갈아버리고서 너무 작아지고 나면 다시 수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조금 특히 처음 하실 때는 조금 그냥 크게 가시고 여기에서 손으로 좀 잘라주시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큰 버터도 있고 이렇게 좀 작은 애도 있고, 근데 이런 큰 애들도 지금 비비면서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내가 조금 쪼개서 비벼주면서 반죽을 해주실게요. 그래서 손으로 조금 이렇게 보슬보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푸드 프로세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버터 자체를 조금 잘게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서도 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업장에서는 워낙에 대량 반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푸드 프로세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여기 근데 보시면 버터가 밀가루를 만났죠. 아직 물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액체가 기다리고 있는데 수분을 안 만난 상태인데, 이렇게 버터가 가루에 코팅이 되고 나면 물이 들어가도 애들이 다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는 이유는 먼저 버터의 알갱이들이 다 가루에 먼저 코팅이 다 되고 수분이 들어가도 다 뭉치지 않게 해서 그 버터 자체의 어떤 결과 식감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벼주시면서 우선은 반죽을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손 따뜻하신 분들은 조금 장갑 2개 끼시거나 빨리빨리 하셔야겠죠. 이거는 맨손으로 하는 건 진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장갑 꼭 끼고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슬보슬한 느낌. 버터 사이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다. 납작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작지 않게, 그죠? 1cm 정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크기는 좀 자유롭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텍스처라고 기억을 하시고 절대 고운 텍스처가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액체 재료 넣으면서 나머지 재료 다 넣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은 우리가 사워크림을 사용을 할 건데, 사워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제품 이론에서도 배웠지만 풍부한 그런 발효된 그런 유산의 풍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도 사실 넣으실 수도 있고 생크림도 넣으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사워크림을 사용하는데요. 사워크림을 만약에 우유로 대체하시거나 하시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수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묽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적게 넣어보시고 이 상태를 한번 보시고서 조금 더 추가하시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유 대체 혹시 하실 거면 반 정도만 넣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같이 넣는데 다 넣지 않고 반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고르게 한번 섞어주시고, 제가 지금 일부러 액체를 한 번에 넣지 않는 이유는 한 번에 다 넣으면 밀가루가 바로 다 흡수하면서 너무 한 곳에 뭉쳐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작업이 익숙하지 않을수록 조금 나눠서 넣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나머지 액체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들어주면서 바로바로 들어줘야 돼요. 밑에 거를 반죽을 들어 올리면서 또 잘라주시고, 지금 벌써 뭉치는 부분 보이시죠? 이 작업 조금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품을 좀 만들 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또 섬세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좀 빠르게 그 텍스처를 판단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실 필요 없고 우선 조금 빠르게 작업한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 스크래퍼에 이렇게 들러붙은 게 많은데 여기에 수분이 엄청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깨끗하게 중간중간 다 긁으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수분도 여기에 들어가서 고르게 다 퍼져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잘라주시고, 근데 절대 과하게 막 다 젖어서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얘도 이렇게 보슬보슬 이런 텍스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텍스처를 내가 느껴야 돼. 이런 텍스처들이 보슬보슬 살았을 때 내 스콘이 그런 보슬보슬한 식감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섞어서 고르게 조금 날가루 보이지 않게 하나가 되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지금 날에 붙은 것들도 다 떼주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나머지 재료 넣으시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가 기본 반죽. 여기서부터 다른 재료들 다 응용하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건과일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치즈 다른 것들도 넣으셔도 좋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햄.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수분기 많은 것만 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쪽파 볶은 거랑 똑같아요. 수분기가 너무 많아지면 여기가 너무 질척해지면서 너무 축축한 그런 다른 식감의 스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치즈 사용할 때도 그런 부분 조금 고려하셔서 약간 건조 재료 위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건조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너무 건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배합보다 수분을 조금 추가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뭐 한 10% 정도만 한번 늘려보시고 또 섞어보시고 하시면서 내가 여기 적당한 수분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쪽파하고 이제 체다 치즈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체다 치즈는 저는 쉬레드 체다 치즈라고 해서 코스트코 커크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치즈 다 대체 가능하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량 주의해서 다르게 사용하셔야 되고, 치즈마다 사실은 식감이 조금 달라요. 치즈가 우리가 뭐 파마산 치즈 같이 그런 건조된 파우더형을 쓰냐, 아니면 약간 이렇게 수분기를 가지고 있는 치즈에 따라서 구워지고 식었을 때도 식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레시피 변경하실 때 조금 드셔보시면서 취향껏 조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식힌 쪽파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 식혀서 여기 지금 다 차게 제가 찬 거 계속 강조했는데 여기다 뜨거운 거 넣으면 다 녹는다, 그쵸? 그래서 절대 뜨거운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냉장고라도 잠깐 넣었다 넣으셔야 돼요. 다 하시고 여기에 지금 체다 치즈 다 넣어주시고, 체다 치즈는 보통 사셔서 만약에 보관하실 때 좀 냉장고에 두신 거가 원래 맞는데, 그렇게 보관하시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냉동 보관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넣은 거 다 한번 고르게 섞어줄게요. 가볍게 섞으면 돼요. 우리 오늘 여기서 작업한 거 중에 뭐가 있나요? 섞기만 했죠. 엄청 간단한 반죽이고 대량 반죽도 쉽기 때문에 매장에서 하시는 것도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우리가 매장에서 매번 스콘말을 만들 때 다 다른 레시피를 써야 될까요? 매장에서는 작업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레시피를 가지고 속재료만 좀 다르게, 추가되는 어떤 재료만 다르게, 가니쉬만 다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활용하기가 좋은 레시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레시피를 활용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스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다 그대로 보슬보슬 아직 그 텍스처 그대로 살아있죠. 이런 텍스처를 우선 완성하시고 랩에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반죽들 지금 여기다 랩 깔아놓고 바로 부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랩 깔아놓고 바로 싸는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랩을 미리 깔아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세게 누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요새 결수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눌러서 결을 만드는 그런 부풀었을 때 쭉 올라오는 그런 스콘들도 많이 하시고 뭉쳐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 스콘의 포인트는 이렇게 대충대충이에요. 그래서 근데 더 쉽죠. 대충대충 해서 가볍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감이 그대로 이 가벼움이 구워졌을 때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절대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가볍게 해서 저는 이게 약간 센치를 재보니까 12, 12, 3? 이 정도 돼요. 12, 12, 높이 3. 그래서 너무 얇지 않게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사실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두께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 느껴지는 식감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네모나게 제가 거의 안 눌렀죠. 옆에만 다듬었지 위는 하나도 안 눌렀어요. 조금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원래 스콘 밀고 정리할 때 밀대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 밀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볍게 랩핑만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랩을 한번 감싸주시고 왜냐면 냉장 휴지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휴지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거 너무 부서지는 상태 아니야? 이렇게 휴지하고 나면 완전 제대로 안 붙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휴지하고 나면 우리 배웠듯이 수분이 전체적으로 돌면서 하나가 좀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가 딱 된 상태에서 나올 거고요. 행여나 잘라서 좀 부서지는 상태가 되더라도 이 스콘은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팬닝에서 옮겨서 굽는 게 훨씬 더 식감이 좋기 때문에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한 1시간 정도 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따라 휴지 상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만져보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휴지된 반죽을 준비해서 이제 바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죽 보시면 약간 촉촉하게 수분기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저는 오늘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2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르시고 2번 자르시고 저는 지금 사실 보여드리려고 도마 사용하는데 랩 펼치고 편하게 바로 자르시고 바로 팬닝 하시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4개 올려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개수를 조금 더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약간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굽는 거. 대신에 중요한 거 항상 간격 유지하시면서 더 하시면 더 좋고요. 지금은 4개니까 그냥 이렇게 가운데다 예쁘게 두도록 할게요. 하고 나서 우리 붓으로 한번 노른자를 발라보도록 할까요? 윗면에 구움색이 조금 예쁘게 나게 하기 위해서 맛있어 보이게 하려는 거죠. 사실 예쁜 것도 있는데 맛있어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노른자를 한번 살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찹찹 발라주시고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또 줄줄 흐르고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항상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은 게 좋아요. 위에다가 찹찹 발라주시고 뭐 전란도 사용하셔도 좋고요. 우리 빵 만들 때 우유 같은 것도 많이 바르는데 저는 노른자를 선택한 거는 조금 더 진한 구운색,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 하려고 저는 노른자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흰자 발라가지고 설탕 뿌려서 굽기도 하고 다양하게 선택하셔도 좋아요. 근데 얘는 지금 조금 세이보리 제품이니까 그냥 맛있어 보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이렇게 지금 해서 오븐에 굽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맛있게 스콘이 구워져 나왔는데요. 아까 발랐던 노른자 부분이 아주 노릇노릇하니 진짜 맛있어 보이죠?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 예를 들어 매장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야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품을 구울 때는 희끗희끗하게 그렇게 굽는 게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게 이런 구움색들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조금만 더 맛있게 해서 판매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까 사용했던 노른자를 위에다 조금 발라주시고 이거는 근데 왜 바르냐면 파가 안 붙어서 바르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냥 생파를 올려서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조금 너무 안 익은 그런 느낌이고 볶은 쪽파 올려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 파 자체에 조금 그런 향을 좀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파를 조금 올려주시고 그래서 사실 오븐에다가 한번 살짝 더 한 1분 정도만 더 구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표면에 파향이 조금 더 배겠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치즈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조금 더 올려서 완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치즈가 구워져 나왔을 때 약간 덜 녹은 듯한 느낌도 들 수 있고 아까 구운 쪽파 같은 그런 색깔은 안 나거든요. 여기에다가 토치를 만약에 사용해서 살짝만 그을려주시면 훨씬 맛있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토치했을 때 약간 그을려지면서 그런 탄맛이 나는 거.
이런 훈연된 향이 나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그쵸? 살짝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태우면 쓴맛이 나고 오히려 향을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맛있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스콘 담아놓으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렇게 지금 토치까지 하니까 진짜 바로 하나 먹고 싶을 정도로 그런 비주얼을 막 뿜뿜하고 있는데요. 스콘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다양한 레시피도 있고 식감도 진짜 다양하고 각 개인의 취향까지 모두 달라서 모두 취향을 다 맞춰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선생님 중에서 매장 오픈하려고 스콘 레시피 막 개발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두세 가지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시식 테스트 하라고 하면 본인은 분명히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다른 게 더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어떤 레시피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콘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제품군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좋은 평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볶은 쪽파 스콘은 우선 냄새부터 손님들의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리식 재료인 양파나 마늘, 고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